안녕하세요. 몬스터치. 네,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각각 도구들이 어떻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서 썼는지에 대한 부분을 플레이스라던가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쫙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본격적인 각각의 봇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몬스터치 메인 봇에 들어왔죠. 메인 도구에 들어왔으면은 여기에서 GPT 도구 리스트를 보여줘라는 스타터를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아래 업종 중에 하나를 골라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래 업종 중에 하나를 고르면 거기에 관련된 도구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전체적인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전체 도구를 보여줘라고 입력을 해서 전체 도구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각각의 도구들이 어떤 부분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저희 수강생이 진행했던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제 바지락 칼국수 당진에 있는 매장이고요. 이 매장 같은 경우는 플레이스를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처음에 영상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이 영상은 매장 밖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음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텍스트가 나오고 그러면서 또 뭐 멘트들이 이렇게 조금씩 바뀌면서 나오게 되죠. 이 내용을 50대 여자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내용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인스타에 먼저 올릴 용도로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매장에 적용을 하게 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컨텐츠 자체는 인스타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 콘텐츠 제작 영역에 있죠. 컨텐츠 인스타 기획, 게시물 릴스 아이디어 생성, 여기서 자막이라던가 시나리오라던가 다양한 영상 릴스를 찍을 내용들의 폰티라던가 내용이나 자막을 받아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촬영한 내용을 인스타에 올리고 그걸 다운을 받아서 다시 이렇게 플레이스 대문 영상으로 넣은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진 있죠? 대문 사진에 있는 첫 번째 사진, 요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GPT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너 사진과 다른 사이드 사진들을 같이 찍은 사진이 없다 보니까 대문 사진은 다 같이 보여주는 걸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진들을 같이 가지고 GPT로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보시면은 실사 합성 이미지, 공간이나 음식이나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바다 배경으로 음식들이 여러 개 나눠져 있죠. 그러면 바다 배경에 사진을 주고 음식들 사진을 주면서 합쳐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 실사 합성 이미지에서 이렇게 사진을 만들어서 첫 번째 대문 사진으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메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영상에 대한 부분과 GPT로 만든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쭉 내리다가 보시면 이렇게 쿠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은 누르면은 쿠폰이 들어가게 됩니다. 쿠폰이 여러 개 있죠. 쿠폰을 많이 넣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고객 유입 이벤트 카테고리에서 보면 쿠폰 기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이나 고객층에 맞는 쿠폰 이벤트와 그 다음에 이미지까지 여기 보이시는 깜빡깜빡 하는 거 있죠. 이것도 여기 도구에서 쿠폰 기획 도구에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고객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내가 쿠폰을 만들지를 원하는 대로 얘기를 하면은 여기 쭉 보시면은 비 오니까 황제 쏜다 쿠폰에 들어가는 사용 조건이라던가 아니면 제목 아니면은 설명 이런 내용들이 다 여기에 있는 쿠폰 기획에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쿠폰 이벤트들을 뽑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에 한 번에 쿠폰 내용을 다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쿠폰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까지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이미지까지 넣어서 이렇게 다양하고 이쁜 고객 맞춤형 쿠폰을 여기서 뽑아서 등록을 하게 되면 여기에 메인에서도 홈에 들어가서 보시면 네, 이렇게 나오죠. 깜빡깜빡하는 이쁜 이미지와 그 다음에 다양한 쿠폰들을 이렇게 넣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중 영업시간 연장이라는 건 소식에 대한 부분인 거 아시죠? 그래서 소식들이 다양하게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이런 소식들은 또 어디서 하냐? 시기별 이벤트 기획에 들어가면은 다양한 소식들을 내가 자동으로 이벤트라던가 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식이나 이벤트를 기획을 해서 여기에 소식에 올리게 되면 홈에
이렇게 이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주변의 행사라던가 아니면은 다양한 어떤 지역 축제라던가 그런 거를 또 찾아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별 이벤트 기획에서 거기에 대한 정보들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시는 길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네이버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홈에 있는 다양한 영역에 상위 노출이 되는 키워드라던가 우리 가게를 올릴 수 있는 키워드들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황제 바지락 칼국수라는 단어, 오션뷰 맛집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외목마을이라는 단어, 장고항, 그 다음에 플라밍고 CC, 당진 시내, 이런 다양한 상위 노출이 되면 좋을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검색어 키워드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당진 현지인 추천 맛집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찾아오시는 길 키워드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매장 위치라던가 내가 넣고 싶은 키워드를 주면 그걸 조합을 해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길을 이쁘고 가독성 있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홈으로 돌아가서요. 그러면은 찾아오시는 길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셨죠? 그리고 영업 중, 전화번호,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보 더보기가 있습니다. 정보 더보기를 보면 우리 가게에 대한 정체성과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스토리를 여기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 다른 데서 한 정보들처럼 길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짧은 정보기는 하지만 멘트를 한번 볼까요? 위로가 필요한 당신에게 외목마을에서 보냅니다. 누군가에게는 여행, 일상의 터전, 맛있는 점심이 생각날 때 30년 요식업의 결을 따라서 그 다음에 현지인들도 다시 찾는 찐맛집, 이런 내용들이 되게 감성적으로 글도 되게 잘 써서 마치 누군가의 소설가가 쓴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감성적이고 디테일하게 고객에게 전달하게끔 잘 스토리가 구성이 돼 있죠. 요것도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은 쭉 내리다 보면 네, 여기 콘텐츠 제작에 보면 브랜드 스토리텔링 제작 도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의 이야기를 한 7가지 카테고리에서 한 20가지 정도 질문을 해주시면은 스토리를 직접 만들어 주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준 스토리가 2000자 분량으로 만들어서 500자 분량으로 줄인 다음에 또 이 내용을 가지고 뭐 유시민 작가의 팩트에 기반한 글자 톤으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유정 작가의 감성적인 톤으로 쓸 수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소설가의 감성적인 톤으로 썼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 같이 이렇게 브랜드 스토리텔링에서 나온 긴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는 1000자 정도까지는 들어가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1000자까지 들어가게 되느냐, 1000자가 안 넣고 들어가게 되느냐, 1000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이 GPT에 1000자로 나온 브랜드 스토리를 500자로 줄여줘, 아니면은 플레이스 정보에 넣을 수 있도록 뭐 한 300에서 500자 정도 분량으로 요약을 해줘라고 하면은 여기에 그대로 컨트롤 CV를 해서 쓸 수 있도록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 스토리텔링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황제 바지락 칼국수 정보란을 이렇게 채웠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벌써 여기만 하더라도 한 6가지 이상의 GPT 도구를, 자동화 도구를 써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 볼게요. 메뉴가 이미지적으로 되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겉에서만 보시더라도 사실 사진도 잘 나와야겠지만 메뉴명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모티콘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메뉴 더보기를 보면 이렇게 이모티콘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가게들, 금액대가 비슷한 다른 가게들을 기준으로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바지락 칼국수 당진에 있습니까? 당진에 있는 다른 바지락 칼국수를 찾아보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은 다른 칼국수 집을 하나를 들어가서 볼게요. 들어가서 메뉴를 봤을 때 메뉴를 더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요것도 세팅이 잘 돼 있긴 합니다. 근데 요거랑 비교해서 봤을 때 이모티콘이라던가 압도적 주문 1등, 아니면 바지락이 푸짐한, 그 다음에 육즙이 가득하다, 바지락이 한가득 있다, 소중한 분과 귀한 분들과 올 수 있다, 요 내용이랑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만 넣은 내용이랑은 아무래도 차이가 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뉴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들어가서
메뉴 사진 퀄리티 업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사진을 퀄리티를 올려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뉴에 대한 설명도 여기서 쭉 보시면은 브랜드 스토리텔링이라던가 아니면은 메뉴 사진 퀄리티 업에서 메뉴 이미지, 메뉴 멘트도 같이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 장 넣고 퀄리티를 올린 다음에 이거를 이 금액에 이렇게 팔고 있는데 여기에 맞는 메뉴명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메뉴 사진 퀄리티 업 도구에서 이렇게 이쁘게 이모티까지 폰까지 써서 메뉴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메뉴의 이름과 설명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예약에 대한 것도 현지인 맛집 30년 경력, 한식 명장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근데 2에서 80명으로 예약이 돼 있는데 여기는 예약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해놓기는 했지만 예약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약에 들어가면 이렇게 쿠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가독성도 또 높아지죠. 그러면 점심 예약, 저녁 예약, 2인에서 4인 예약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진들을 다 다르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보시는 것처럼 메뉴 사진 퀄리티 업이라던가 음식 일러스트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진과 멘트들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은 클립이 나오죠. 클립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를 썼을 때 클립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블로그를 쓰는 거에 대한 가이드를 여기 보시면은 블로그 체험단 가이드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체험단을 업체를 주고 쓴다고 하더라도 직접 섭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서 가이드를 작성을 하시면은 클립을 포함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키워드들을 지속적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한 3분 정도면은 가이드를 편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가이드 만드는데 스트레스 엄청 받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한 번만 여기서 만들어 놓으면 그 뒤에는 계속 편하게 가이드를 바꿔가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립은 이런 식으로 블로그 체험단 가이드를 만들면서 포함을 시키는 용도로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문자 사진 영상이 있습니다. 영수증 리뷰라고 하죠. 방문자 사진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진이 아니라 리뷰에 들어가서 보면 방문자 리뷰라고 해서 사진 영상 리뷰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기에는 엄청 길게 써주셨잖아요. 이렇게 그 손님들이. 근데 원래는 이렇게 쓰질 않았어요. 다른 데도 보면은 그냥 리워드를 받기 위해서 영수증 리뷰를 써달라고 하면은 대충 써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뷰 유도 멘트라고 해서 영수증 리뷰를 좀 진정성 있게 정성 들여서 잘 써주셔라 라는 것들을 이렇게 멘트를 뽑아서 코팅을 해서 테이블에 비치를 해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고객분들이 영수증 그 리워드를 받기 위해서 쓰는 리뷰라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써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한 리뷰 유도 멘트를 여기에서 뽑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온라인상에서 쓰는 게 아니라 멘트를 뽑은 다음에 프린트를 해서 코팅을 해서 매장에 비치하는 용도로 쓰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리뷰 댓글이 엄청 길게 들어가 있죠. 근데 밑에 있는 댓글하고 보면 여긴 아직 안 올라왔네요. 여기 있는 댓글 보면은 다릅니다. 여기는 뭐 그렇게 길지는 않고 너무 항상 길게 쓸 필요는 없으니까 여긴 또 길게 돼 있죠. 근데 보시면은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멀리서 오셨다 하면서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문하자마자 요거를 드렸더니 이제 기분 좋게 하셨다.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영수증 리뷰를 하신 분들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렇게 이모티콘까지 써서 엄청 길게 정성 들여서 썼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복사 붙여넣기 한 컨트롤 CV 한 느낌이 아니죠. 이런 내용을 이렇게 리뷰 댓글 도우미에서 쓰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객이 리뷰를 한 내용을 이렇게 끌거다가 여기에 넣기만 하면은 그 키워드들에 관련된 상위 노출이 되는 키워드, 그 다음에 이 고객이 쓴 내용을 분석을 해서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게 고객이 제일 좋아할까라는 내용을 300자 이내로 이렇게 자동으로 뽑아줍니다. 그러면 복사 붙여넣기해서 넣은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또 컨트롤 C V에서 그렇게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고객도 기분이 좋고 사장님도 진정성이 느껴지니까 기분이 좋고 시간도 아끼고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 리뷰로 넘어가서, 자, 블로그 리뷰로 넘어왔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험단 가이드를 여기서 만들어서 작성을 해서
블로거들한테 가이드를 주게 되면은 훨씬 더 진정성 있고 길게 제대로 된 포스팅을, 블로그 체험단 포스팅을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보시면은 사진도 엄청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런 이벤트라던가 GIF까지, 정말 진짜 이 정도의 체험단분만 오시면은 공짜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더 드리고 싶을 정도로 엄청 정성스럽게 포스팅을 했죠. 물론 이제 이렇게 제공을 받아서 했다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용 자체가 진정성이 좋고, 야 여기는 진짜 맛있어 라고 느껴질 정도로 사진도 거의 뭐 한 50장 이상 썼죠. 그 다음에 GIF도 쓰고 영상도 쓰고, 이렇게 하신 분들의 블로그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이 원래 잘 써주시는 분들이, 썸네일까지 만들었네요. 원래 잘 써주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봇을 통해서 최대한 디테일한 가이드를 만들어 놓으면은 대부분 웬만한 체험단 분들은 이렇게 정성 들여서 잘 써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 리뷰까지 GPT 봇을 활용을 해서 가이드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리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 끝났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플레이스에 관련된 전체적인 부분은 이렇게 대부분의 봇을 다 사용을 해서 10개 이상의 봇을 가지고 플레이스 전체를 하나부터 10까지 다 최적화시키고, 그 다음에 GPT 봇을 통해서 자동화 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카테고리별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자, 홈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대문 사진, 요거는 컨텐츠, 그 인스타 컨텐츠 영상 제작 봇을 통해서 제작을 했고 플레이스에 넣었고, GPT 메뉴 퀄리티 업이나 아니면은 GPT 실사 합성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쿠폰에 들어가면은 쿠폰도 기획부터 멘트부터 깜빡이는 이미지 제작까지 도구를, 쿠폰 만들기 기획 도구를 통해서 했고, 소식 같은 경우는 이벤트 보시면은 시기별 이벤트 기획, 이걸 통해서 소식을 만들 수 있고요. 메뉴도 메뉴 사진 퀄리티업이라던가 실사 합성, 일러스트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그 이미지를 만들면서 이 메뉴에 대한 설명도 도구를 통해서 뽑으실 수 있다. 그리고 예약 같은 경우도 예약에 들어가는 이미지나 멘트들을 도구를 통해서 뽑을 수 있고요. 리뷰 같은 경우도 방문자 리뷰, 영수증 리뷰라고 하죠. 영수증 리뷰에 들어가는 리뷰 가이드, 이거를 뽑아서 리뷰를 진정성 있게 해줄 수 있게끔 하거나 댓글 다는 것도 도구를 통해서 가능하다. 사진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GPT를 통해서 합성, 단품으로 찍었는데 세트 메뉴가 새로 생기면 새로 작가를 부르거나 찍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단품 이미지랑 매장 배경 사진들을 통해서 이렇게 GPT로 뽑을 수 있다 보시면 되고, 정보 같은 경우는 브랜드 스토리텔링, 이게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해서 만든 걸 가지고 플레이스 정보에도 쓰고, 인스타에도 쓰고, 당근에도 쓰고, 맘카페에도 쓰고, 다양하게 쓰실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플레이스를 세팅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과정을 GPT 도구를 통해서 세팅을 할 수 있는 걸 한번 보셨으니까, 이제는 각각 GPT 항목에 대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적용을 했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